13장 무당파 몰입 사건 개입 사화 정화진인 회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3장 무당파 무림 사건 개입 사화 정화진인의 회상. 50년 전 영서봉님 이름 없는 시골 마을. 날은 서산마루에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물론 아담한 마을은 산골 마을이면서 이 마을이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있어서 낮이 다른 지역보다 짧았다. 이오지 마을에 7명의 검수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회색 무복을 입고 있어서 차림으로 보아 꼭 도사들이 즐겨 입는 무복 차림이었으며 그들은 꼭 도사 같다는 것이 모두 하나같이 무당파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의 도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입구에 짙은 혈양이 주변을 덮고 있었으며 노을로 인해 마음은 왠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엎어져 있었거나 아무렇게나 나자빠져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마도 이미 생명을 잃은 사체들인 것 같았다. 허허,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떠한 혈사를 경험하였기에 이들의 참상이 이다지도 험악하단 말인가. 7명의 무당파 도사들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고 마을 입구부터 널려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만 침묵하며 마을의 참상을 보았다. 이들 도사는 허망한 얼굴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침음성을 내었는데, 대사형, 우리 무당 칠검이 총각도 쉬지 않고 이곳 영서봉님에 왔건만 이런 정령 늦었단 말인가요? 하사제,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 무량수불, 원시천종께서 이 혈사의 원흉을 잡게 도와주실지. 후유. 무당파의 인물들은 바로 무당 칠검이었다. 이 무당의 칠검은 무당을 대표하는 검수로서 당대 무당파의 얼굴이었고 강호인들은 모두가 이들에게 부여된 칠검이라는 명호에 예의를 표했다. 최소 검으로 이 시대의 가장 강한 자들이 바로 이 무당 칠검의 무리였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하였는데 마을 입구부터 널려있는 사람들의 사체로 인하여 낙담하였고 이 참상으로 우울한 마음마저 들었다. 대사형,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불사노마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곳에서 낙담하여 머뭇거린다면 살아있는 다른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응당 저희가 그들을 도와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대사형, 넷째 청의 말이 맞습니다. 대사형이란 자의 얼굴을 나머지 6명의 무당 진인이 보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자는 바로 이들의 대사형으로 40대 초반의 중년 얼굴이었고 나머지는 30대에서 20대 후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 청이 말하는 것처럼 우선 우리는 흩어져 마을을 살피도록 하자. 네, 대사형. 그러면 일단은 둘째 하와 막내 응은 함께 마을 북쪽을 살피고 셋째, 수와 여섯째는 마을 동쪽을, 넷째 청은 다섯째 명과 서쪽을 살피도록 하자. 나는 이곳부터 북으로 움직이며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반시진 후에 마을 중심에서 모두 만나기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네, 대사형, 좋은 생각입니다. 이봐 응아, 나와 함께 북쪽으로 가자꾸나. 무당 칠검 중에 둘째 정화진이는 막내 정응진인을 불렀고 무당 칠검 중에 막내였던 정응진이는 정화진인 곁으로 왔다. 정화진이는 대사형인 정지진인에게 허리를 굽혔고 따라서 정응진인도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무당 신법인 유운신법을 전개하고 북쪽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들의 신법은 정파에 매우 잘 단련된 신법으로 이들 역시 명문거파에 이름난 인물들로 매우 신속하게 사라졌고 총각이 못되어 이미 북쪽 하늘에 점이 되어 사라졌다. 이후로 다른 제자들도 역시 차례로 대사형 정지진인에게 허리를 조아린 후에 바로 자신들의 정해진 방향으로 사라졌다. 정지진인은 넷째 정청진인과 다섯째 정명진인이 사라진 후에 잠시 반각 정도 마을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봤고 그는 천천히 입구로 들어가 북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 허허, 하늘 아래서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무당 칠검 중에 대사형 정지진이는 마을 대로를 걸으면서 실로 대경했고 마을의 혈사와 참상으로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며 얼굴은 경직되고 매우 어두워졌다. 마을 대로에는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시체로 아주 난장판이었다. 마을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어 있었고 간혹 눈에 띄는 것은 무림인도 종종 보였으니 무림의 중소문파 인물도 보였으며 이들 중에 구대문파의 인물로 보이는 자도 간간히 보였다. 무림의 구대문파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복장이나 들고 있는 무기의 문파를 상징하는 문양이나 수실들로 이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정지진인의 눈에 들어온 담벼락에 빨래처럼 널려있는 사체 바로 아래 떨어져 있는 검에는 그 손잡이가 매화 모양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대화산파의 문화였을 것이다. 화산의 제자도 맥없이 죽은 것으로 보아 불사노마의 희생양이 되었겠군. 짙은 혈양과 함께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의 사체를 쉽게 볼 수 있었고 개중에는 팔다리가 뽑힌 채로 죽어 있었던 인물들도 여럿 보였다. 심하게는 시체 중에 가슴에 구멍이 나 있었고 심장이나 간 등이 뽑힌 것으로 보인 인물도 있었는데
역시 이 불산의 광마들은 사람의 간이나 심장을 씹어먹기도 하나 보구나. 후유. 어떻게 이런 천인 공로할 일을 한단 말인가. 오 원시천존이시여. 부디 무당문화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불사노마를 반드시 멸하고 민생의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소서. 정지진이는 비록 혼잣말하였지만 그는 매우 깊은 탄식을 흘렸다. 그는 참상을 보며 사람으로서 최악의 기분이었고 또한 그의 얼굴은 매우 일그러졌다. 저벅저벅. 정지진이는 한동안 마을에 나 있는 대로를 따라 여전히 걸었는데 점점 집들은 하나둘 한적한 곳이 되었고 띠집을 잃었던 집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집들이 없는 곳은 그나마 띄엄띄엄 시체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정지진이는 한적한 곳 제법 커다란 초가집을 보았다. 물론 그곳 입구에도 영락없이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정지진이는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입구에서 죽어있는 두 사람을 피해서 입구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다. 끼익. 이크 이런. 무량수불. 정지진이는 집안의 차마로 두 눈을 속히 감을 수밖에 없었다. 집안 마당에는 일가족으로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 두 아이인 소동이 그의 눈에 들어왔었다.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담벼락에 머리를 박아 죽었는지 돌로 만들어진 담벼락에 부딪힌 모습이었고 그의 머리가 깨져서 아이의 머리에는 피와 함께 뇌수가 흘러나와 고여 있었으며 제법 시간이 되었는지 이 피와 하얀 뇌수는 엉겨서 말라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음.